네, 이번 방송에서는요, 제가 변호사지만 그 셀프 소송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셀프 소송 노하우를 전수를 해도 될까요? 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를 소송 수임을 안 하고 셀프 소송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떤 게 바람직하냐? 제 생각에는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보통 맡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 하기보다는. 그래서 자기가 더 잘하는 일에 있으면 자기가 더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남한테 부탁할 일은 부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저희 변호사들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좋겠죠. 뭐 일반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예. 수임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아주 러프하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본인이 얻을 그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 한 10% 정도, 10% 정도는 변호사 비용으로 나간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뭐 저희들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수임료는 낮으면서 굉장히 고퀄리티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변호사님? 그건 뭐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요. 그렇죠. 네, 꼭 네. 변호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도 네네. 뭐 건축비를 깎으면 네. 날림으로 집을 짓겠고 난리만 짓겠죠. 네. 이제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적은 수임료로 해서 굉장히 고퀄리티를 내기는 어렵고 그래도 한 1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100만 원을 받는데 네. 10% 10만 원 받고 변호사가 해주진 않겠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100억이라는 이익이 있는데 변호사가 10억을 달라 그러진 않겠지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액이 클수록 비율은 낮아지고 네네. 금액이 적으면 그 비율이 높아지겠지요. 네네, 맞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건 수임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얻어야 될 경제적 이익이 1,000만 원인데 뭐 착수금 500만 원 받는다든가 뭐 받을 돈이 5천만 원인데 뭐 착수 1,000만 원 받는다든가 그런 사건은 저희들은 수임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신뢰도 굉장히 떨어지고 저희들 명성도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하진 않고요. 그래서 속가 저희가 받을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낮다 이러면은 저희들은 진행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은 경매 사건이 좀 많아요. 보증금 반환 소송, 굉장히 저가의 보증금, 뭐 낮은 금액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셀프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소송 그 노하우를 지금 전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강사분들도 셀프 소송 강의를 제가 하는 걸 봤어요. 실제로 많이 보기도 하고 저것이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절차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접속을 하고 어떻게 로그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기록을 해라. 그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솔직히 그거는 한번 해보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죠, 변호사님? 그렇지요. 네. 저희 이제 법률 직원분들이 훨씬 더 잘하잖아요, 저희 변호사님들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 쳐보고 이러면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거기다 청구 원인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써서 판사님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전자소송의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청구 취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청구 취지랑 청구 원인을 어떻게 기재하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제 기재를 하냐가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간단히 그 굉장히 큰 노하우고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소송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난 비전문가인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터넷에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라고 치시면요, 그 저희가 판례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누구든지 무료로 검색할 네.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들어가서 명도 소송이면은 명도 소송, 보증금 반환 소송이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쳐서 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판례, 1심 판례면 더 좋겠죠. 2심하고 대법원에서 내용이 조금 많이 생략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1심 판례를 만약에 찾으면 그 내용을 참조해서 기재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판례를 1심 판례를 보면 청구 취지도 나와 있고 청구 원인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1년차 저희 로펌에서 1년차 변호사들 이제 처음 들어오신 변호사님들한테도 우리가 판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하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훈련이 되죠. 그죠. 판례를 찾아보면. 판례들 찾아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트레이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건하고 가장 맞는 판례를 찾으면 거기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기재가 돼 있어요.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아, 청구 취지는 이렇게 쓰는구나. 그리고 청구 원인은 이렇게 써서 판사님은 이렇게 설득을 했구나. 증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소장을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절차적인 부분은 인터넷 치면 나와 있고요. 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전화를 하면은 직원들이 또 친절히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뭐 그런 것들 잘 쓰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에 청구 원인이 내용이 부실하면은 어차피 소송을 해도 패소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처한 이 사건과 가장 유사한 판례를 하나 찾으시면 또 1심 판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찾으시면 그 내용에 청구 취지도 기재되어 있고 청구 원인도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거까지 어떻게 해서 판사님을 설득을 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참조해서 소장을 기재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셀프 소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